뉴캐슬 구단주 공식 오퍼. 손흥민 1,500억에 데려가겠다. 손흥민 100호 골에 마음 급해져 직접 레비 회장과 회담.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리그 통산 100호 골의 금자탑을 쌓은 가운데 사무국이 최고의 골 10개를 선정했다. 손흥민은 지난 8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0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리그 7호 골을 터뜨렸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리그 100호 골 고지를 점령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첫 시즌 리그 4골을 기록했다. 적응을 마치자 꾸준한 득점 일지를 썼다. 두 번째 시즌 14골을 시작으로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매서운 득점력을 뽐냈다. 리그 23골로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살리와 달리 페널티 득점이 한 골도 없었기에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0호 골과 득점왕 모두 아시아인 최초의 기록이었다. EPL 사무국은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최고의 10골을 선정했다. 100골을 축하하고 성과를 돌아보는 의미였다. 가장 먼저 소개된 건 벌리전 단독 드리블이었다. 손흥민은 지난 2019년 12월 벌리를 상대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 진영 페널티 박스 부근부터 드리블을 시작했다. 상대 수비가 연달아 달라붙었지만 속도와 공간을 활용해 모두 뚫어내고 득점했다. 이날 득점은 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로 인정받으며 국제축구연맹 FIFA 푸슈카 시상을 받기도 했다. 드리블에 의한 골은 더 있었다. 2018년 11월 첼시전에서 나온 득점이었다. 측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속도를 살려 수비진을 허물었다. 중앙으로 파고든 그는 왼발로 마무리하며 완벽한 마무리까지 더했다. 이외에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의 통렬한 중거리 골, 와포드전 감각적인 뒤꿈치 골이 포함됐다. 10골 중 6골은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가마 차기였다. 특히 손흥민 존이라 불리는 구역에서의 득점이었다. 2016년 9월 스토크시티전과 같은 해 9월 미들즈브러 상대로 기록한 오른발 가마차기 득점이 포함됐다. 손흥민의 원더골 전문 상대 레스터시티도 있었다.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 손흥민 존에서 나온 왼발 가마차기도 자리를 차지했다. 또 2020년 12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지난해 5월 득점왕 등극을 알렸던 노리치 시티전 오른발 가마차기도 티오핏에 내들었다. 모두 손흥민 존에서 탄생한 득점이었다. 100호 골을 알린 이번 득점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땀 흘린 대가였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손흥민 존을 꾸준히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끝에 얻은 능력이었다. 결정적인 순간 손흥민을 빛나게 하는 땀의 결과물이다. 2. 윙백들 쓰레기. 손흥민 1년 허비에 슬프다. 토트넘 팬 푸념. 윙백들 쓰레기였는데 손흥민 1년 허비에 슬프다. 손흥민은 지난 8일, 이하 한국 시간 2에서 1로 승리한 브라이튼과 2022-2023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 대기록을 수립했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이반 페리시치가 내준 패스를 소위 손흥민 존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100호 골이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최초다. 손흥민은 구단이 운영하는 스퍼스플레이와 인터뷰에서 나는 이 위치에서 항상 골을 시도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슈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전술적으로 플레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고 포지션 논란의 원인이 전술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때로는 크로스를 더 많이 올리길 바란다. 그래서 나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면서 나는 윙백들이 크로스나 1대1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뛰었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내가 경기 상황을 더 잘 읽어야 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손흥민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나는 득점할 수 있다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다.
지난 시즌을 보면 이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보라. 이런 기회들이 온다면 나는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다. 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레딧에 따르면 한 팬은 드디어 말해서 다행이다. 아마 몇 달간 속을 끓이고 있었을 것. 이라며 다음 시즌에도 남아서 다음 감독이 손흥민의 수갑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반응했다. 또 시즌 내내 우리 윙백들 쓰레기였는데 왜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지 않은 건지 모르겠다. 며 우리 코치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고 했다. 지난 시즌 리그 23골을 넣어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함께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부침을 겪으면서 전문가들과 팬들의 질타를 들어야 했다. 팬들의 반응도 분명했다. 다른 팬은 이반 페리시치는 페널티 박스 끝 먼 거리에서 슛을 쏘는 것이 장기라며. 그러나 브라이튼 골 장면은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지 않고 손흥민이 해결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손흥민의 1년을 허비해 슬프다. 페리시치는 손흥민에게 어시스트할 때 크로스도 생각했던 것 같아 라며 손흥민 인터뷰에 고개를 끄덕였다. 3. 9년 만에 A매치 골 맛본 여자 축구 박은선. 잠비아와 2차전 선발. 잠비아와 직전 평가전에서 9년 만에 A매치 국가대표팀 간 경기 득점포를 가동한 베테랑 장신 공격수 박은선 36 서울시청 2차전 선발로 나선다. 콜린 벨 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11일 경기도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잠비아와 두 번째 평가전 선발 명단에 박은선을 포함했다. 한때 전방에 터줏대감이었지만 2015년 여자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한 박은선은 최근 벨 감독 체제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잠비아와 1차전에서 후반 교체로 출전. 종료 직전 5에서 2완승의 쐐기를 박는 5번째 골을 터뜨렸다. 2014년 5월 호주와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4강전 이후 9년 만에 터뜨린 A매치 득점이다. 대표팀은 전반을 1에서 2로 마치며 끌려갔지만 박은선의 투입과 함께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다시 가져왔고 후반에만 4골을 몰아쳤다. 1차전 멀티골을 작성한 조소연, 토트넘, 역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려 A매치 출전 부문에서 지소연, 수원FC 이상 144경기과 동률을 이뤘다. 144경기는 남녀를 통틀어 우리나라 최다 출전 기록이다. 조소연과 함께 2골을 넣은 해외파, 이금민, 브라이턴을 비롯해 김윤지, 수원FC. 역시 미드필더로 나서는 가운데 활동량이 많은 손아연, 현대제철, 이 전방에서 박은선과 짝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신예 미드필더 배예빈, 위덕대, 도벨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양쪽 윙백으로는 추유주, 수원FC와 장슬기, 현대제철가 배치되고 김혜리와 홍예지, 이상 현대제철가 후방을 책임진다. 골키퍼 장갑은 윤영글, BK 해켄이 낀다. 전에서 김혜리, 홍예지와 함께 3백으로 나섰다가 전반 32분 상대와 경합 중 무릎을 다친 임선주, 현대제철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수술을 받은 발목 상태가 다시 악화해 결장이 예고된 지소연, 각각 오른쪽 햄스트링 무릎을 다친 공격수 최유리, 현대제철 와 수비수 심서연, 수원FC 역시 출전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4. 류현진 인대는 뼈가 되어 있었다. 충격적인 손상. 그런데 4위형 탑 3였다니. 류현진, 36 토론토는 사례로 본 재기 확률이 10%도 채 안 된다는 어깨 수술이라는 지옥에서 돌아온 선수다. 어깨 수술 여파를 극복하고 2019년 내셔널리그 평균 자책점 2위를 기록하며 4위형상 투표에서 2위에 오르며 제2위 전성기를 활짝 열었다.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한 직후인 2020년에도 좋은 활약으로 아메리칸 리그 4위형상 투표 3위에 올랐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양대 리그를 오가며 2년 연속 4위형상 투표 3위 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화려한 빛만 있는 건 아니었다. 빛 뒤의 그림자는 꽤 어두웠다. 류현진은 팔꿈치 통증과 싸우고 있었다. 류현진은 팔꿈치 인대가 어느 한순간 끊어진 건 아니라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이것이 누적되며 결국은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것이다. 4위 영상 투표에서 2, 3위에 오를 때도 팔꿈치 통증은 있었다. 류현진은 전날 밤 항상 공포와 싸워야 했다. 류현진은 던지는 날 아프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다. 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류현진의 몸을 돌보고 있는 장세홍 토론토 코치의 말은 더 구체적이다. 장 코치는 올해 2월 스프링 트레이닝 당시 팔꿈치 인대는 기계 부품의 나사와 비교할 수 있다. 나사가 하나 빠진 상황에서 팔꿈치 전반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면서 이미 지속적으로 손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경기력이 계속 유지되니 그 상황에서 수술을 받기는 어려웠다. 고 회상했다.